안녕하세요. 사람은 평생 몇 개의 별을 보게 될까요? 평생에 볼 별을 하룻밤에 만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유목민들은 별을 무엇이라 생각할까요? 당신에게 몽골 25번째 이야기는 반구의 하늘을 가득 채우는 몽골의 별입니다. 별에 관한 몽골의 설화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엄청나게 넓은 초원이 있답니다. 그곳에도 양떼가 있고 그를 지키는 목동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하늘 초원의 목동은 모닥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 몸에 덮는 가죽 덮개를 펼칩니다. 오래된 가죽 덮개는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는데 그 사이로 모닥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별빛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늘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요? 광활한 태허의 천궁에 보석처럼 박힌 별들의 수는 못 헤아릴 수입니다. 그러나 도심에서 바라보는 별은 어떠한가요? 쇠약한 별빛은 고사하고 24시간 야식 배달이니 찜질방에 네온 쌓인 불빛에 시들어버립니다. 그마저 즐비하게 가로선 빌딩들에 가로막혀 좌면 우고하기 바빠 고개를 뒤로 꺾고 손바닥만하게 열린 밤하늘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몽골의 하늘은 180도 반구로 펼쳐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동서남북으로 끝없이 펼쳐진 반구의 하늘에 가득 들어찬 별들의 무리를 발이 닿는 땅끝부터 반짝이는 별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탁 막히지 않습니까? 엉기히드 부근에서 만난 별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반구의 하늘은 거짓말을 조금 못해서 그야말로 검은 천공보다 반짝거리는 별들이 더 많았습니다. 몽골의 설화에 따르자면 저 하늘 초원에 목동이 덮고 자는 가죽 덮개는 너무 해지거나 좀이 슬어서 온통 구멍투성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많은 별들이 땅과 하늘이 맞닿은 지평의 시점부터 시작하여 반구를 채우고 도처에서 별똥별이 폭죽처럼 동시다발로 터지느라 미처 탄성을 내지를 틈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초원의 여름밤은 구름 한 점 없이 공활하여 진주를 빻은 듯한 별들을 검은 벨벳 위에 흩뿌렸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아름다운 별들을 보자니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는 노래를 부를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이 누구 것인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었지요.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듯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별들은 조금만 까치발이라도 디뎠다가는 쟁그랑 소리를 내며 머리에 별들이 부딪힐 듯 합니다. 가만히 벌판에 누워 바라보면 온몸으로 사정없이 떨어지는 별똥들에 몸은 이내 전신 타박상을 입고 가슴에는 영 치유될 수 없는 내상을 입고 맙니다. 헤아리지 않아도 평생에 볼 별들을 하룻밤에 다 만나게 되는 밤입니다. 그것은 경이롭고 황홀하며 아름다움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끼게 하는 감동입니다. 유럽의 여행자들은 오직 여름 한철 그 별들을 만나기 위해 불원천리 몽골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턱도 없는 소리죠.
일주일도 길어서 사정사정 졸라서 5박 6일로 얻어낸 휴가로 최대한 많은 걸 보아야 하고 쇼핑도 해야 하고 블로그에 올릴 사진도 찍고 몽골 가면 꼭 먹어야 할 7가지 별미도 먹어봐야 하고 추억도 만들어야 하고 기회가 닿으면 운명적인 사랑도 만나야 하느라 여행을 와서도 새벽부터 체크아웃, 가이드에게 온종일 끌려다니다 보면 이건 여행이 아니라 유격훈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로지 별만 보고 가라면 무엇을 할까요? 그러나 몽골의 별을 만나본 사람이라면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아무나 아무 때나 그런 별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처음엔 누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적인 별들을 보고 돌아와 만나는 사람마다 입이 닳도록 몽골의 밤과 초원의 별들을 선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그 별들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몇 차례나 몽골을 이리저리 뒤지고 다니고 그때마다 엉기히드에서 밤을 보냈지만 그날 밤과 같은 별들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별들은 마냥 밤하늘에 박혀있는 반짝이 단추가 아니었지요. 그것은 옷깃을 스치며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연처럼 이슬 맺힌 거미줄을 유유히 벗어나는 바람처럼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추억이 되고 맙니다. 몽골의 별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천년의 인연이 있다는 순간의 공간에서 스치듯 만나게 되는 경지입니다. 부디 그대에게 그러한 하늘의 도움과 인연이 함께하기를 빌며 그런 별들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별을 만나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노력을 적어봅니다. 우선 달이 잠드는 그 몸을 끼고 여행 일정을 잡기를 바랍니다. 우기를 피해 조금 이른 6월 말이나 조금 늦은 8월 중순경으로 잡아봅시다. 시야를 가로막는 나무나 바위가 없는 벌판, 손만 뻗으면 별에 닿을 수 있는 산정에서 천막을 쳐봅시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돈트곱이나 알타이 산정, 아르츠보고딘 산정이나 테비시울 가는 대평원에서의 야영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전기가 들어가지 않은 오지의 별들을 만나야 합니다. 지나가는 구름이 하늘을 어른거리면 그것은 전생의 업보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게 항의해 보아야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신이 아니니까요. 구름은 어디에서 오나? 구름은 쓸데없이 잠도 안 자고 한밤중에 왜 돌아다니는가? 내게 묻지 마시라. 내가 그걸 알면 이러고 살겠습니까? 별을 좀 더 깊이 보려면 별자리나 별에 관한 신화책들을 몇 권 읽고 가기 바랍니다. 아는 게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밖에 없으며 책 읽을 틈도 없다면 별 귀신을 한 마리 데려가기 바랍니다. 천체를 전공한 과학 선생님이면 가장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별에 미친 사람들은 천체 동호회나 별사진 동호회와 함께 몽골을 찾기도 합니다. 여행 중에 이따금 만난 별사진 동호회들의 열정은 거의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잠도 안 자고 술도 안 마시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카메라와 아파트 한 채는 날고도 남았을 온갖 촬영 장비들을 짊어지고
몽골을 헤매고 다닙니다. 행여 그 난치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싶어 몇 발자국 떨어져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비추면 파워레인저 특공대의 광선검 같은 불빛이 발사되는 레이저 손전등도 있더군요. 달나라에서 소변 보던 토끼가 화들짝 놀랄 만큼 멀리 날아가는 그 손전등의 불빛들이 밤하늘을 헤집으며 이리저리 큼고미니 전가리니 하는 별자리들을 초록 불빛으로 이어나가는 장면은 거의 강남 스타 강사의 명품 강의를 방불할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천냥백화점에서 파는 은박지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밤하늘을 배회하는 별들을 보아도 괜찮습니다. 심심하면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들이리, 이런 노래를 잘하는 노래 귀신 한 마리를 머리맡에 앉히시기 바랍니다. 그도 없으면 mp3 귀에 꽂고 누우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상아 귀걸이가 쟁그랑거리는 소리를 듣는 밤은 박하 향기가 풍깁니다. 잠이 오면 그대로 잠들어도 좋습니다. 잠든 그대의 곁에 별이 내려와 누워 밤새 들려주는 저 먼 하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기 바랍니다. 별 아래 누워 잠이 드는 곳이라면 단연 홍고린 엘스를 추천합니다. 낮 동안 해가 되어놓은 모래에 누워 사구 위로 내려앉는 별들을 덮고 잠이 들어도 좋은 곳이죠. 대체로 별은 새벽 2, 3시경에 절정을 이룹니다. 잠을 조금 줄이더라도 하루쯤은 그런 별들을 기다려보기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도 아름답지만 그런 별들을 기다리는 설렘도 황홀합니다. 여행하다 보면 길에서 이리저리 사진을 찍거나 지체를 하다가 늦어져 밤길을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리에 익숙한 운전사들도 불빛 하나 없으며 나무 하나 선 것이 없는 벌판에서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몽골 운전사들을 안내하는 것은 별자리입니다. 별을 보고 길을 찾는 것도 몽골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유목민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된다고 믿습니다. 살아가며 앞이 캄캄할 때 길을 일러주는 별 하나쯤 가슴에 매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구의 밤하늘을 가득 채우는 몽골의 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다음 편엔 한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골짜기 남고비의 요리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좀 더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